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무부의 전월세 5년 동결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초강력적인 전월세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현행 2년인 계약 기간을 무기한제,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를 강제로 동결하는 규정입니다.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해 놓으면 주변 시세가 오르더라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근 독일 베르린시가 도입한 5년 동결법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 보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역과 대구 수성구 등입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시장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거나 임대료를 강제 동결할 경우 헌법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 기간 중에라도 세입자에게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주인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전월세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최소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집주인에게는 사실상 협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주인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 주기에 맞춰 전월세를 대폭 올리기도 합니다. 법무부의 제안은 이 2년 기간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등을 잘못 저지르지 않는 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그 이유를 관련 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독일 정부 조사로는 최근 4년간 임대료가 오른 집은 3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최초 임대료도 정부가 제한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기 임대차 보장을 통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독일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개정의 주요한 입법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베르린시가 도입하는 임대료 동결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올해 3월부터 5년간 임대료 인상을 못하도록 강제 동결하는 법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독일 현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심지어 법무부조차도 다소 위헌 제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 보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임대료 상승은 정부의 규제 일본도 정책의 책임도 있는데 정부가 양질의 주택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내버려 둔 채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하려 드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 지수는 100.5포인트로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을 구입하는 대신 전세로 눌러앉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
고교로 전환하겠다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군 수요가 못 본 지역은 전세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강남의 전세 가격 지수는 100.8, 서초구는 100.5, 송파구는 103.2로 조사되었으며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양천구는 102.2, 강서구도 101.9로 많이 올랐습니다. 임대료 통제가 결국에는 임대료를 더 오르게 만든다는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독일 현지 주택 임대회사인 도이체 보넨 관계자는 임대료 통제법 시행을 앞두고 주택 공급자 다수가 베르른 시내 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임대료 통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은 세입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에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쳤습니다. 임대료를 통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집주인은 유지 보수비와 재산 세력을 내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은 더 이상 집을 고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돈이 안 드는 곳에 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집주인은 임대 수입이 사라지게 되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자금 축적이 안 되고 또 새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집은 더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임대료 통제 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은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도통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해도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옮길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워낙 사니까 그리고 한번 집을 비워주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우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일자리가 생겨도 직장이 멀어서 일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산월세 집을 포기하는 신호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또 집에서 먼 곳에 직장을 두는 세입자는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먼 거리에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교통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반면 집주인 또한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 주식 등 투자할 돈도 없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대료 통제 정책은 여러 측면으로 오스트리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프리드리 하예크의 분석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하예크가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이 1931년도의 일이니 거의 9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가 아직까지 임대료 통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뉴욕에서 임대한 집을 구하려면 신문의 부고란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죽어야만이 빈집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가 형편없으니 낮으니 집주인은 집을 방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뉴욕은 점점 슬럼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런 말이 탄생했습니다.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바로 임대료 통제 정책이라고 말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1.16 대책으로 각종 규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 규제 방식은 자칫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